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고3 9월 모의평가 세면과학 1의 해설과 총평을 맡은 박소연입니다. 해설에 앞서서 먼저 총평을 좀 하고 우리 문제풀이를 보는 것이 좋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오늘 기준으로 우리에게는 71일이라는 시간이 남았고요. 사실상 오늘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70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7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개개인마다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우리 최대한 많은 것을 채워서 우리의 목표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9월 모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늠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선생님이 쭉 풀어봤을 때 6월 모평과 다르지 않은 그런 체감도를 보였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6월 모평이 굉장히 쉬운 편이었고 9월 모평보다는 그래도 좀 껑충 난도가 올라가면서 수능과 좀 비슷한, 예년의 수능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9월 모평을 풀기 전에 뭔가 두근두근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올해의 9월 모평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하고 열심히 이제 풀어봤는데 6월 모평과 크게 체감 난도가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이제 변별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잡아먹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우리 전통의 변별 파트들이 좀 있잖아요. 근육의 수축, 흥분의 전도, 유전 부분 이런 부분들. 그 중에서 근육의 수축 문항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왜 눈에 띄었느냐? 기출문제를 열심히 풀어본 친구들은 눈이 띠용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기출문제의 그 자료를 조금 한층 업그레이드 해놓은 문항.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해봤던 자료라는 거죠. 구경해본 자료긴 한데 너네 정말 이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기출문제긴 한데 제대로 그걸 분석을 했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긴장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가계도 분석이나 비분리는 좀 간단한 수준으로 나왔고, 그리고 주목할 만한 문항으로는 5단원의 우점종 찾는 문항이죠. 물론 이 우점종 찾는 그런 방형부법을 이제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산이 아무래도 들어가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변별 문항으로 많이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점종 찾는 문항은 그것 중에서도 정말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퍼센트로 계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캐치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6월 모평에서도 선생님이 딱 주목할 문항 한 문항 뽑았었는데 그게 바로 5단원의 환경 저항의 크기와 관련된 문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5단원을 좀 꼼꼼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힌트를 좀 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별 문항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단원별 문항수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항상 늘 계속 출제가 됐었던 1단원의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번에 빠졌죠. 그래서 생물의 특성만 좀 외롭게 출제가 된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2단원 문항이 물질대사 부분이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5단원에서 3문항 정도, 그래서 지금 1, 2단원 합쳐서 3문항, 5단원 3문항 이런 그런 문항수로 좀 굳어져 있었는데 지금 5단원의 문항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럼 줄은 곳은 바로 3단원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단원별로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단원에서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간만에 좀 빠졌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1단원에서 더 쉬운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난도가 조금 내려갔다고 또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역적 탐구 방법이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도 시간이 여기서 조금 남았을 수는 있겠다. 1단원만 봤을 때는. 그리고 나서 2단원을 들어가 봤더니 물질 대사를 물어보는 간단한 문항이 둘 다 이제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기관계 혈당량 조절. 그러니까 사실상 이 4번 문항은 3단원과 통합형인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3단원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문제들이 변별이 좀 될 수 있을 요소를 갖춘 그런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티록신 분비와 관련된 음성 피드백 문제, 어떤 티록신 분비 이상이 있는 환자 둘을 다루고 있었죠. 그래서 그 문항이 좀 볼만한 문항이었고, 근육의 수축, 예전에 기출문제를 좀 응용한 근육의 수축과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데 흥분의 전도와 전달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봤던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아마 좀 연습량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쉽게 해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단원 문제는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이 아주 정직하게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본 개념을 정말 물어보겠다라는 의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의 유전이라고 해놓은 것은 사람의 유전이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유전자형을 바탕으로 해서 연관관계를 찾는다든지 표현형을 가지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뭐 우리가 분석을 해낸다든지 그런 단순한 유형의 문제, 그러니까 확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 17, 19번에 별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이 세포화 염색체 부분은 많이 어렵지는 않으나 요즘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문항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세포에 있는 염색체를 다 그려놓은 게 아니라 상염색체랑 기역이라는 X, Y 둘 중에 한 종류만 그려놓은 그런 그림. 그래서 일부 염색체가 생략되어서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인자 유전의 비분리 문제, 가계도 분석 문제 나왔는데 이것들이 뭐 전혀 기본기가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별이 가능한 문항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런 그 비슷한 유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쉬운 수준이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5단원의 우점종을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해설을 들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몇 가지 문항들의 연계교재 문항을 같이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계교재와 기출문제를 왜 열심히 봐야 하는가가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잘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8번 문항이었죠. 티록신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환자의 음성 피드백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묻는 문항이었어요. 그렇게 구성이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지금까지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졌었어요. 하지만 연계교재에서 꾸준히 다뤄졌었고 변별이 가능할 만한 그런 좀 복잡한 유형이긴 한데 출제는 지금까지 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모평에서 이런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출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건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은 거고요. 이번 수능 특강의 92페이지 7번.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갑상샘 중에 서로 다른 한 부위에서만 분비량이 감소하는 이상을 가진 환자, 도대체 그것의 원인이 무엇일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분석하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의 EBS 교재에 지금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교재에도 많이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문제가 지금 이번 9월 모평의 문제 그림인데, 자,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지금 이게 2021학년도 9월 모평 15번 문제입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L1, L2, L3, T1, T2로 갈 때 단면의 모양이 변하는데 이게 어떤 모양일 것인가? 여기 단서 조건까지 같이 붙어 있어요.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지금 우리 올해 문항에서는 PQ를 제시하면서 이게 P의 자료니 Q의 자료니 그걸 한 번 더 파악하도록 했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자료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변별은 가능하면서 우리가 경험은 해봤던 자료이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꼭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저 기출문제, 2021학년도 요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항들도 우리 연계교재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수능 완성의 32페이지 7번 문항. 여기 보시면 L1, L2, L3, T1, T2 단면 모양 변하고요. 단서 조건들도 한 번씩 다 확인할 수 있죠. 이것도 이 9월 모평 문항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항들 한 번이라도 풀어봤다면 올해 9월 모평 문제가 굉장히 수월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되는 문항. 자, 그 다음에 세포화 염색체에서도 이게 올해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 다 나타낸 게 아니고 상염색체랑 기역이라는 염색체만 나타냈다. 일부만 그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기역을 그렸는데 기역을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중에 하나를 제외했어요. 그럼 그거 중에 하나를 그렸다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을 하나 제외했는데 그게 X나 Y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미리 해볼 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올해 수능 완성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8번의 우점종을 계산한 문제가 바로 이게 올해 문제죠. 이게 올해 문제여서 개체수와 출현한 방향구수를 가지고 이 퍼센트 값을 매치하는 그런 문항이었는데 사실상 우리 연계교재에서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방향구 10개를 설치해서 이 개체수, 상대빈도, 상대피도, 중요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내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한층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 심화된 문항이고요.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이 방향구 25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디귿 보기의 진위를 가리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보고 있는데 수능 특강까지는 풀었으나 수능 완성에 아직 접근하지 못한 친구들은 수능 완성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문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70일 정도가 남았잖아요. 오늘 소중한 하루도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느라고 다 보냈으니까. 자, 앞으로 아마 오늘 문제 풀면서 시간이 부족한 과목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생명과학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꾸준히 연습해서 속도를 좀 올려야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별로 많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수능에는 어떤 요소가 하나 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변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9월 모평이랑 똑같은 난도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방심하는 사람들이 밑에 등급을 깔아주게 되겠죠. 끝까지 방심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위에 있는 상위 등급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학년도의 시험보다도 올해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고, 그다음에 지금 70일 남았는데 새로운 교재를 막 사서 시작하기보다는, 물론 좋은 교재가 너무 많지만 그거를 다 볼 시간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총평은 뭐 간단한 듯 간단하지 않았죠? 할 말이 좀 많아가지고 총평을 마쳤고요. 이어서 바로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